평생 열어둔 우리 집. 그날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자 바람에 울던 종이 풍경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더군요. 당신이라면 문을 계속 잠그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들리던 발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골목엔 바람만 스쳤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끝까지 스며들면 바람결에 한지가 덜컥거리고 문 위에 매달린 종이 바람개비가 살짝 돌아가며 다그락 소리를 냈죠. 그 소리는 제게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곳에 터를 잡으셨을 때도,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리고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놀던 날에도 우리 집 문은 한 번도 굳게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닫다라는 건 우리 집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었죠. 우리 집 문은 늘 열려 있었죠. 그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웃 김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솥 끓이면 아무 말 없이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 한 그릇 놓고 가시고 저녁 무렵엔 마을 아이들이 아줌마 귤 있어요 하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오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마당의 자갈이 발밑에서 내는 자박자박 소리, 대문살을 스치는 손길, 심지어는 기침 소리까지. 그게 다 익숙한 이웃의 인사였죠. 문 앞에는 늘 누군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무 슬리퍼 낡은 운동화, 가끔은 비 오는 날 진흙이 묻은 장화도 있었죠. 그 신발들이야말로 우리 집의 역사이자 마을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마당 감나무 옆에 놓인 평상 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터에서 사온 갓 구운 호떡을 나누며 올해 모내기는 언제 시작할지, 마을 잔치는 누가 준비할지를 이야기했죠. 여름이면 문턱을 넘어오는 참외, 냄새와 얼음 동동 띄운 식혜 한 사발이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문을 열어둔 건 단지 편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에 대한 신뢰였고 외로움이란 단어가 마을 사전엔 없게 만드는 비밀이었죠. 나는 종종 도시에서 온 손님들에게 왜 문을 잠그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도둑이 훔쳐갈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같이 먹고 쓰고 나누는데요. 그 말 뒤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처럼 지내는 삶, 굳이 초대장을 보내지 않아도 찾아와주는 인연. 해가 기울 무렵 골목길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찬물을 올렸습니다. 누가 올지 몰라도 누군가 올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면 곧 그림자가 들어서고 아주머니 계세요 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은 아무리 좋은 난방이라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죠.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고 김치 담그는 날이면 이웃들이 자연스레 모여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에서 가져온 양념이 섞이며 독특한 향이 났고 그 향은 저녁 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냄새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문이란 건 닫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믿었죠.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시대가 허락한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엔 경계란 말보다 환영이라는 말이 더 익숙했고 열려있는 문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생 열어둔 그 문이 언젠가 닫히는 날이 올 줄은, 그리고 그날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 막 지나 공기 속에 가을 냄새가 스며들던 때였죠. 바람은 시원했지만 햇살은 아직 따사로웠습니다.
대문은 여느 때처럼 활짝 열려 있었고 골목길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익숙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가 어딘가 무겁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문턱을 살짝 넘는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는 잠시 마당 한가운데서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나갔습니다. 이상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낮이 아니라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문 옆에 세워둔 나무 의자가 살짝 움직였고 누군가 창문 너머로 안을 훑어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엔 문이 열려 있어도 그 안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반가운 사람이었고 혹여 모르는 얼굴이 와도 금세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요즘은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후 이웃김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셨지만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더라. 나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낯선 남자 둘이 낮에도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문 열려있는 집만 골라서 슬쩍 들어가 본다더라. 이젠 세상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마당에 들어왔다가 말없이 사라진 그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도 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 집도 노린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누군가는 이제는 낮에도 문을 잠가야 한다 하고 또 누군가는 잠그면 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바탕 웃고 넘길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모두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둔다면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불안까지 함께 맞아들여야 합니다. 문을 닫는다면 마음은 조금 놓일지 몰라도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내 마음속 하늘에는 먹구름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앞으로 더 짙어질지 아니면 금세 거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곧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문을 바라보면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낯선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드나드는 건지 아니면 불안이 내 마음 틈을 파고드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서 묘하게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요즘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 돈다고 하던데 문은 여전히 열어놓으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아직은 안 돼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새로운 문 잠금 장치랑 전자식 비밀번호 도어락 가져갈 거예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알지만 마치 우리 집에 오래된 열린 약속이 끝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주말 아들은 큼직한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번쩍거리는 전자식 도어락과 두꺼운 설명서, 그리고 반짝이는 새 나사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기다린 일처럼 능숙하게 드릴을 꺼내 들고 대문에 달린 낡은 자물쇠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나사가 풀리는 소리가 마치 세월이 벗겨져 나가는 듯 들렸습니다.
낡은 자물쇠는 내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친구 같았는데 그것이 철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 하나하나를 조이고 전선을 연결하며 말했다. 이제 안심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낯설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문에는 반짝이는 번호판이 달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삑삑하는 전자음이 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예전엔 바람 소리와 함께 덜컥 열리던 문이 이제는 기계의 허락을 받아야만 열리게 된 겁니다. 아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자며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돼요. 하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우리 집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암호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번호 없는 사람은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위험을 막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새 도어락에서 나는 전자음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문 밖도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이웃이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들고 왔을 텐데 이제는 그 발걸음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변화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잃는 시작일까? 그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문은 더 이상 마음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도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나는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우리 집 문을 잠갔습니다. 손끝으로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어쩐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열려있던 문이 닫히는 순간 바람마저 발걸음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였지만 그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아주머니 계세요 하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그 소리 대신 기계의 잠금음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 햇살이 부엌 바닥을 노랗게 물들일 때까지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 전화 한 통도 없었네. 내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속엔 놀람과 함께 묘한 서글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문은 누군가의 손끝이 아니라 숫자 조합이 풀어야만 열립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문을 닫으니 마음도 닫힌 건가? 그 문틈 너머로 보이던 골목길 풍경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골목 끝에서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안을 들여다보더니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와 부엌 의자에 앉았을 사람인데 오늘은 대문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문을 잠갔지만 그 문은 동시에 우리 집의 숨결을 잠가버린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 그 불빛 아래로 사람 그림자가 드문드문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들은 우리 집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을 저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안전과 외로움 중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걸까? 그날 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바람만이 스쳐갔습니다. 바람 소리는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 밖에서만 맴돌다 돌아서 가는 발걸음 같았습니다. 문을 잠근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대신 대문 앞에는 고요와 바람만이 오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옛날 명절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명절이면 마을의 작은 사랑방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해가 막 떠오르면 부엌에선 전 부치는 소리가 요란했고 참기름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로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는 부지런히 상을 차렸고 아이들은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제기차기를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옛날엔 명절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정말 그랬습니다. 대문이란 그날따라 더 활짝 열렸고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갓 담근 김치를 들고 와 부엌 한쪽에 놓았고 아이들은 문턱도 제대로 안 넘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전을 집어갔죠. 설날이면 상황은 더 북적였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세배 왔어요 하는 목소리에 나는 두툼한 세뱃돈 봉투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른들은 부엌에서 떡국을 나누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복조리를 서로 머리에 얹어주며 장난쳤습니다. 그 웃음소리, 음식 냄새, 발걸음의 연속, 그 모든 것이 우리 집의 공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지금 조용히 잠긴 문 앞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 한쪽이 시리게 그립습니다. 대문을 닫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나 혼자 밀려난 기분입니다. 나는 부엌 찬장에서 오래된 찻잔을 꺼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던 약간의 금이 간 백자 찻잔이었습니다. 그 잔에 차를 따라 마루에 앉아보니 눈앞에 그 시절의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저 좀 보세요 하며 제기차기를 하는 모습, 부엌에서 들리는 전 부치는 소리, 그리고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그때가 참 그립네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그리움만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 한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더 오래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들려오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개비 소리뿐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려있던 시절의 나는 늘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문이 닫힌 집에서의 나는 그 시절의 나 자신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김을 굽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 사이 대문 쪽에서 바람의 종이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광고 전단지가 붙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루로 나와 대문을 열어보니 문 손잡이에 조심스레 끼워진 흰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바람에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서둘러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잠깐 들렀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갑니다. 나중에 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무 대답도 못 듣고 발길을 돌렸을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된장 한 숟갈만 남아도 나눠주던 박 아주머니, 혹은 새로 담근 김치를 맛보라며 가져오던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 그날 문이 열려 있었다면.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아마 대문을 지나 부엌까지 걸어와 이거 막 담근 건데 한번 맛봐요 하며 웃었을 겁니다. 차를 올리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해가 기울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린 그 사람은 다시 쉽게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종이를 꼭 쥔 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종이가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린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글씨 속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종이를 조심스럽게 두고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빈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세운 벽이 어쩌면 나를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잠금 장치가 위험을 막아줄지는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까지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오고 싶었다는 마음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이 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문이 잠겨 있어도 마음은 다시 열어야겠다. 며칠 동안 대문 앞에 끼워져 있던 그 종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오래 마음을 붙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김을 썰다 말고 창밖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 자판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비밀번호 말이야. 나 혼자만 아는 건 좀 그렇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안전히 열쇠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죠.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었습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써 내려가면서 마치 오래된 마음의 문고리를 다시 잡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반으로 접고 오래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언제든 오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박 아주머니 댁에 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주머니 계세요 하고 부르자 안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웬일이세요?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나는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집 비밀번호예요. 언제든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휴, 이 마음이 더 고맙네요. 그 다음엔 평생 친구였던 이 여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예전엔 명절마다 함께 송편을 빚던 이웃입니다. 그녀에게도 같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시 찾아와요. 기다릴게요.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밀번호를 나눴지만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 함께한 계절 나눈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대문 앞을 지날 때 자판 위에 햇빛이 비쳐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숫자 버튼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차가운 버튼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이제 다시 발소리가 들리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마당의 감나무 잎이 더 초록빛으로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우리 집 마당에 다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박 아주머니가 고구마 한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삑삑 하고 열리는 문,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한동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상 위에 고구마를 내려놓고 부엌에 놓인 주전자에서 김이 나는 걸 보며 말했다. 아, 보리차 끓이셨네요. 오랜만에 같이 마셔요. 점심 무렵에는 이 여사님이 손수 담근 오이지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며 익숙하게 들어왔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달라도 정은 그대로네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마음속 깊이 뭉클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동안 문이 닫히며 멀어졌던 온기가 다시 발끝부터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의 평상 위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갓 끓인 보리차 냄새와 함께 감나무 잎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바람개비와 풍경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여름날 오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를 까며 이거 예전 맛 그대로네 하고 웃었고, 또 다른 이는 부엌 문턱에 걸터앉아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왔습니다. 예전처럼 대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들어와 마당에서 뛰놀았습니다. 한 아이는 감나무에 매달린 그네를 타며 하늘을 향해 발을 쭉 뻗었고, 다른 아이는 장독대 옆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떡 있어요. 부엌으로 달려온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웃으며 송편 한 접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들이야말로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해질녘 골목길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연락이 없었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해가 지고 주황빛 노을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감나무 잎 사이로 비치는 빛이 따뜻하게 번졌고 사람들의 웃음과 대화가 그 빛 속에 묻혀 흘러갔습니다. 문 앞에서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마루 끝에 앉아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은 사람을 막는 벽이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는 작은 의식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고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삶과 기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달라도 정은 그대로네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다시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과 그 발걸음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평생 열려있던 문이 잠기면서 나는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발소리가 끊기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열고 믿음을 나누자 문은 비록 잠겨 있어도 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경계는 필요하지만 마음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와 잠금장치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사랑과 정을 나누는 손길과 시선이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과 부모로서 세상과의 연결을 지키려는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경계와 온기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효도란 단순히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루와 웃음을 지켜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은 지금 어떻게 열려 있나요? 혹시 안전을 위해 닫아버린 문이 사랑과 추억까지 막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안전과 정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